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연말 연시가 된다든지 뭐 연초가 되면은 요즘 아마 점집 같은 데를 많이 가실 텐데요. 사실 뭐 저도 뭐 그런 곳을 많이 가보고 하는데 거의 뭐 지금 뭐 다 자리가 다 차 있는 그런 정도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내가 다음에 내년에는 복이 많이 들어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많이 찾지 않나요? 사실 이 복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 복을 가져오기까지는 힘들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를 굶은 사람과 한 달을 굶은 사람의 고통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 고통과 시련이 그 사람의 능력의 바구니를 키워주거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식의 매니아가 되고 싶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뭐 어떤 계좌를 보시면은 정말 암담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바구니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쇠가 용광로에서 녹는 그런 어떤 섭리에 의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아마추어와 프로는 상당히 자존심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는 아무나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프로는 반드시 1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월드컵 보면은 브라질 선수들이 뭐 1등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어제 예측을 깼습니다. 거기에서 네이마르 같은 경우 많이 울었죠. 그죠? 왜 울었을까요? 프로긴 하지만 늘 메시나 호날두의 그늘에 갇혀서 그 3등의 자리에서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더라면은 프로의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쉬움을 남기는 울음 같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1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프로 정신으로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자, 이번 한 주는 상당히 지금 힘들었다. 지금 이제 뭐 화면이 요즘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일주일 동안 입술이 부르켜서 이제 거의 다 나섰는데 아마 좀 흉터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종목들 자체가 하루에 움직이는 거래 대금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한두 종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오리콤, 그죠? 그 앞에서는 뭐 오파스넷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오리콤을 좀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막 대박이 터졌더라고 보니까요. 거의 뭐 5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 그 대선주들이 뭐 오리콤, 오파스넷, 노을 이런 대선주들이 좀 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사실 이 대선주는 좀 약간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한 2년 차, 3년 차 약간의 그 레임덕이 올 때 좀 움직이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또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제 대선주를 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지금 2022년도니까 앞으로 5년이니까 2027년 아닙니까? 그때까지의 어떤 그 장기 투자 뭐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오리콘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고 오파스넷도 그렇고 지금 이제 노을 같은 종목들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런 대선주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대부분 처음에는 인맥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한 종목들은 현재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이 대선주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또 그 다음날 조정을 볼 때는 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직까지 정치에 어떤 관심을 둬선 안 되고 현재 하고 있는 뭡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직에 좀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대선주라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아니라 말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냐면은 인맥과 관련돼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리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고시를 쳤고 서울대를 나왔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까지 뭐 노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가 맞습니다. 예, 노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가 뭐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뭐 이런 어떤 그걸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TPC라든지 디지캡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뭡니까 같은 청주 한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인맥에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만약에 대선에 나오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가 갖춰지게 되면은 그의 정책 그죠 정책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일단은 지금 인맥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특히나 이는 지금 이 대선 관련한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보다는 약간 지수가 하락할 때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안 될 때 약간 해지성으로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시장이 이렇게 될 때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슈팅도 뭡니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그한 건 없었고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제 애플페이 관련한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한국정보통신, 뭐 한국정보공학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그날은 상당히 그 시세를 많이 줬지만 그 이후의 흐름들이 어떠냐면은 요 이제 애플페이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연기된다든지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무너진 상태인데 여튼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말로 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밀리면은 그 밀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지지를 하는가를 살펴보시면은 또 한 번의 슈팅의 자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그렇게 뭐 크게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은 아니었고 이 중국 관련해서 이제 지금 중국 뭐 한알령 해제 뭐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뭐 애니메이션 쪽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날은 뭐 애플카 하면은 뭐 LG전자 과거에 애플카와 관련돼서 LG전자가 그 대형주가 상한가를 친 적도 있는데 또 애플가의 어떤 딜레이 되는 뭐 연기되는 뭐 좀 잘 안 되는 뭐 이런 뭐 찌라시성인지 뭐 단독 뉴스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7%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대형주가 7% 급락한다라는 거는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날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 그동안 이제 한번 시세를 줬던 그 과거에 이제 무증 테마 관련한 종목들 뭐 공구업원이라든지 뭐 노터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사실 공구업원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물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 날까지도 거래 대금이 뭐 2천억, 4천억 정도 터지니까 하루 코스닥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그 거래 대금이 뭐 한 5조면은 뭐 4천억 정도 터진다면 엄청나게 터진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쪽으로 종목을 몰아줬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수요일 같은 장은 정말 힘든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힘든 그런 장이면서 딱 공구먼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그런 시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화장품 관련한 종목 중에서 아침에 일찍 뭐 컬러레이가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컬러레이라든지 화장품 관련한 연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국 관련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사실 연우가 많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컬러레이가 마무리의 어떤 뭐 상한가를 쳐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신규 종목들이
사실 이제 이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엔터 관련한 뭐 애니메이션 뭐 요런 쪽 뭐 게임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는데 딱 그에 맞게끔 종목이 잘 상장이 됐습니다.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 지금 2연상이지 않습니까? 그날도 보면은 이 그 패턴들이 오늘 이제 그 상한가를 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형 분봉의 형태가 있는데 이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그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상한가를 치는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이 12시 전에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막 마무리되는 2시 반이나 뭐 3시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이날 일찍 뭐 11시 정도에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상당히 어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날 뭐 식량 관련한 종목들 바닥에서 뭐 올라오는 종목들 있었지만은 뭐 대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핑거 스토리의 어떤 수급을 이기기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뭐 5G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나오는데 이 5G 관련한 종목들도 좀 나왔었고요. 좀 하나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시장에서 그 아바타 2입니다. 그 영화가 이제 개봉되는데 사실 이게 아바타 2는 해외에서 만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개봉을 한국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개봉을 합니다. 12월 14일 날 개봉을 하는데 거기에 앞두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 아바타 2가 2009년도에 1편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이제 5편까지 완성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2편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2009년도에서 이제 2022년도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이제 3편도 다 만들어져 있고 4편은 만드는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12월 16일 날 개봉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12월 14일 날 개봉이냐,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 아바타 2를 1,000만 관객을 넘겨준 거예요. 사실 이 영화라는 거는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라는 것이. 이 아바타의 제작비가 얼마냐면 손익분기점이 2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1분의 어떤 제작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137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 1,000만 관객을 찍어줬으니까 그 이 카메론 감독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서 지금 아바타 2는 우리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개봉을 하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 지금 한 30대 뭐 40대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이게 그 2009년도에 처음 이렇게 개봉됐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또 많은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아바타 2는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뭐 MDS 테크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언젠가 이혈령, 비혈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라는 것이 얘는 네옴시티에서 얼마 전 인동첨단 소재 관련해서 움직였다가 음봉을 한 3개 맞고 이 인동첨단 소재에 대한 약간의 또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했다가 다시 또 어디로 지금 붙었냐면은 지금 아바타 2로 이래 붙었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 세력주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종목을 움직이는 그 선수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 어떤 강한 종목이냐? 그 주가를 움직이는 선수들의 강한 종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튼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해서 뭐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잉크 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걔도 지금 얼마 전에 월드컵 관련해서 손흥민 토트넘과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냐 아바타 2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바른손 ENA 뭐
알로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키스트, IHQ 이런 종목들이 많지만 요는 지금 엔터 쪽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뭐 수익 구조를 이렇게 형성해서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요런 것을 안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동전 주식이라든지 뭐 IHQ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동전 주식이고 뭐 이제 이 항상 이 규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3년 연속 적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런 쪽은 이런 쪽들의 종목들은 한 번씩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뭐 아바타2가 성공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또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뭐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많이 나왔잖아요. 탑코리아, 타코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냥 반짝하다가 이렇게 또 그런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에서 요렇게 움직일 때 살짝 여러분들께서 뭐 좀 들어갔다가 또 뭐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는 좀 이번 주 한 주는 상당히 그렇게 뭐 여러분들께서 녹록하게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는 기대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코너에서 그동안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보시고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딱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파동의 하이라이트는 시초가 매매.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게임 끝나고 나면요.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약간 좀 죽어 있는 시장이라고. 거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종가 매매, 그죠? 이 종가 매매의 예측은 달인이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종가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시간에 상승하거나 다음 날 뜨는 거나 뭐 요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요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사실 이 상한가라는 거는 정이거든요. 저는 상한가 이꼴 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이 정이라는 거는 센 놈이라고 방송에 말해도 되나요? 센 놈에서 그죠? 센 놈이 정의가 있고 좀 약한 놈은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가 어떠냐면은 똑같이 상한가를 쳐도 어떤 상한가는 지금 보면은 뭐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2연상씩 나오고 과거에 보면은 뭐 상한가가 6번 나오고 뭐 또 상한가 뭐 10일 만에 그죠? 10일 만에 6만 원짜리를 97만 원까지 만든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우선주였는데 그게 2020년도에 저는 이게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저는 또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상황 6만 원짜리를 단 10일 만에 97만 원을 만든다. 그죠? 그럼 100만 원이 100주만 있어도 600만 원이 10일 만에 9,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게 되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조건에서 첫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주식 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총 주식 수가 얼마냐면은 11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총도 가벼웠죠. 그죠? 그러면 11만 주밖에 안 되니까 주식 시장에서 시총도 가볍고 그날 하루에 거래되는 게 어떤 날은 뭐 거의 대부분 하루에 거래량이 700주. 뭐 그죠? 6만 원짜리 700주에 4천만 원 가지고 하루 그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형태였는데 그런 어떤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에도 지금 보면 상한가 점상한가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주식 수가 많은 것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은 신규 종목들이 보면 뭐 800만 주, 뭐 300만 주, 뭐 이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왜 무증을 하고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느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남아있는 이 그 12월까지라도 지금 시장에서 어쩌면 그런 종목들을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래야 내년에 또 그 희망을 안고 이제 시장에 이제 달려들기 때문에 뭐 그 주식수가 뭐 100만 주라든지 뭐 그죠? 11만 주라든지 이렇게 좀 작은 것들에서 약간의 어떤 고가 종목에서 이런 어떤 뭐 30만 원을 만든다든지 50만 원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항상 시장은 그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걸 배우면은 아 그래 저게 가능성이 있어. 그럼 그런 조건들의 종목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상한가를 갈 때는 첫 상한가를 갈 때는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날 어떻게 되는가는 그 다음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는 강한 종목들은 주식수가 작고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은 다음날 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가볍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수가 많은 것들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초가 매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는 센 놈, 그죠? 센 것은 정의가 있다 이거죠. 끝까지 자기들이 어떤 정의를 지켜서 주가를 띄워주고 모두가 수익 구조를 형성해주지만 약한 상한가는 어떤 상한가냐면은 하루짜리 그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긴 짱대 연봉에 대량 거래를 해서 뭐 또는 뭐 점상한가를 보내거나 뭐 빨리 상한가를 만들거나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다음날 긴 짱대 음봉을 꽂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약한 상한가가 되고 정의롭지 않은 상한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한 상한가에는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에는 이제 2020년도에 그런 삼성중공업 우와 같은 그런 어떤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올 만한 시기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시장은 계속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정의로운 상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종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종목이 강하게 상한가를 붙는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상한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가 매매라는 거는 사실 이 종가 매매는 과거에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트를 보고 그죠? 차트가 이제 요거 내일은 뜰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종가 베팅을 하면 그죠? 뭐 얼마에 아침에 떠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지금 이 종가 매매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종가 매매는 어떻느냐면은 차트도 안 맞습니다. 오히려 차트가 음봉이 뚝 떨어지고 맞지 않는 차트가 그 다음날 시간에 상한가를 떡 간다든지 또는 아침에 뜬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종가 매매는 약간의 10차원 세계를 알아야 되고 파동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급의 주체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인도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들은 더 이제 죽고 나면 더 멋지게 또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죽고 난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종가 매매라는 거는 이 파동을 모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초가 매매보다도 이 종가 매매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초가 매매는 딱 뭡니까? 상한가를 딱 가면은 하시면 되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은 이 시초가 매매에서 약한 왜
상한가를 쳤다가 그죠? 바로 그 다음날 음봉을 이렇게 때리느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도 조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조직은 뭐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직을 형성해서 그죠? 개인들이 막 이렇게 상한가에 따라 붙으면 다음날 물량을 그죠? 내리꼽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초가 매매의 분봉,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 이 분봉들을 보면은 이 SMC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다음 날 두 번째 이게 지금 2연상의 어떤 모양인데 요것보다는 자 보세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짧은 거 1, 2, 3, 4 이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인데요. 제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런 패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 이게 가장 강한 패턴이거든요.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만에. 그죠? 이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닫아주는 이런 상한가들은 다음 날도 시가 갭이 뜬다. 이 무조건 상한가를 치고 나면은 갭을 떠줘야 되고 갭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마이너스 갔다가 또는 뭐 보합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은 좀 약간 좀 팔기에서 양봉을 띄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렇게 띄우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갭을 띄우느냐, 갭을 띄우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한가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는 얘는 지금 상한가가 지금 언제 들어갔냐면은 11시 넘어서 12시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저는 상한가들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 돈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한가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돼서 그림을 다 보면 여기 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상한가를 치고도 풀렸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걸 보고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패턴이 뭐냐면은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아니고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죠? 잘 보셔야 된다.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그죠? 여러분들께서 상한가를 한번 잡아보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부합된다면은 시장에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제가 오늘 다우 지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오늘도 좀 밀렸습니다. 여기 한 300포인트. 여기 어제 것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한번 밀렸는데 지금 이 다우 지수를 보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지금 계속 그죠? 예, 펌프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10억짜리가 5억이 되고 저는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지금 곡소리가 날 때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은 내리게 돼 있지만 이 금리라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 상승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이제 최정점에 지금 이루고 나서 그때 되면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그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왜 선뜻 못 하느냐 하면은 금리가 비싸니까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 악우가 돈이 있는 사람은 딱 맞아 떨어지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금리가 내려올 때 집값은 또 어떻게 되면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방향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이 지금 다우 지수를 보면서 엄청 걱정을 하시는데 그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그죠?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프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이 병이 나을 수 있느냐, 못 낫느냐. 그죠? 그러면 나을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죠. 안 낫는다면 또 두 가지를 결정해라. 그죠? 이 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그죠? 살면은 살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럼 죽는다면은 또 뭘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천당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천당을 간다면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럼 지옥을 간다고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다 그거 됐는데.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체험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안 좋아서 내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거 체험하면 되죠. 언제까지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 똑같은 방향을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위안을 갖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좀 위안을 삼으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지금 이 난국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막 이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혼까지 끌어서 그 뭐 30대, 40대 되시는 분들 부동산을 다 샀는데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그렇죠, 그죠? 집값은 반토막이 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고비를 잘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겨보면은 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대박이 난 건 오리콤이었습니다. 예, 지금 오리콤이고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월요일 날 다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까지 수익률, 이제 덱스트도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 오리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는 대선주인데 이 대선주라는 거는 몇 프로의 수익이냐 이거를 가름할 수가 없어요. 1000%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 30%도 빠질 수 있고, 다 다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종목들 드릴 텐데, 사실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보면 약간 좀 테마를 타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좀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이러면 또 그림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워낙에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 요런 쪽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단기 과열이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튼 하여튼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하고, 그죠? 간단하게 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5G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서 제가 이제 대부분 보세요. 제가 지금 거기서 드렸던 종목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이 형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해도 제가 못 나와도 10%, 5%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앞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지금 그런 어떤 형태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빨리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수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회전율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으로 있는 그 수급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선 관련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메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규 종목들 조금 그렇게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규 종목과 맞물려서 이제 또 무증 테마, 근데 과거에 이제 무증 테마들이 지금 보면 공고문 같은 경우도 권리락 하고 나서 상한가 한 6방 이렇게 하고, 노토스 이네들도 상한가 기본 3방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왜 우리가 이 끼를 중요시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력은 영역이 있겠죠. 세력이 전 종목을 다 2,000개가 되는 종목을 다 하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1,800조, 2,000조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의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세력들도 많다고 해봐야 조 단위의 돈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100억 해가지고 1,000억 벌어서 이제는 1,000억에서 조 단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그 세력들도 자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종목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떤 규칙이 없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끼를 중요하는 게 뭐냐면, 그래, 저 종목이 과거에 저렇게 움직였으니까 저 선수들이 또 이번에 이렇게 좀 한번 또 작업을 하려나, 이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끼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보면은 이 끼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럼 이제 입장을 했다면 어떤 형태를 갖추겠습니까? 자, 이렇게 긴 행보를 하다가, 그죠?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고개를 들고 났으면 여기에서 또 그럼 밑으로 이렇게 쳐박을까요? 그러면 남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들이 5%를 수익 구조를 형성하든 10%를 형성하려 하더라도 저 라인에서 더 이상은 깨지 않아야 저점을 깨지 않아야 점진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당길 때 그러면 세력들이 그 전부 다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만 매수를 할까요? 아니거든요. 이 라인에서도 매수를 해서 어떤 평단의 가격을 맞추고 그 평단에서 뭐 개인들에게 뭐 물량을 가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패턴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5G를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 5G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종목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방금 전에 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로 윗꼬리가 없이 빵빵한 형태는 월요일 날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저런 패턴들은 한 번 더 양봉을 이렇게 뿜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 패턴을 봤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많이 안 달린 요런 종목들은 여기서 조정이 깊지가 않고 이게 항상 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색깔, 양봉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당겨줄 수 있는 요런 어떤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요렇게 윗꼬리가 달린 애들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트면서 요런 윗꼬리가 달린 애들은 약간의 조금 이렇게 휴식기를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오일선을 딱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눌려줄 수가 있거든. 눌림을. 그러니까 한두 번. 또는 3번 이렇게 눌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5일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항상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훼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훼손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 라인에서 요 박스에서 한 2, 3일 있으면은 3일째든 4일째든 한 번에 요 라인 근접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데서 요 근접한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최소한 10%의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한 번 슈팅을 딱 땡기면 10%예요. 10%에서 15%인데 거기서 더 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좀 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15%를 가면은 한 적어도 한 5% 정도의 어떤 조정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한다든지 한 뭐 3%에서 5%를 더 줄 그런 도전을 한다든지 이러지 막 15%에서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상한가를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메가 ECS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죠?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인데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뭐 한알령이다 좀 이 시장에서 이게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 중국도 뭐 얼마 전에 그 백지 데모 제가 드렸죠. 그죠? 너무 이제 이 코로나로 봉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민들이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같은 뭐 회의를 하는 중에 뭐 마스크를 벗었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좀 약간 완화 정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무력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런 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워낙에 이제 인터넷이 개방되어 있고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중국 컬러레이 같은 화장품 같은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떠냐면 중국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이 메가 ECS 같은 경우도 중국에 뭐 매출이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과 뭐 체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이슈들 그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움직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 지금 PM 풍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오파스넷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파스넷 이래 갔잖아요. 그럼 이 PM 풍년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정치 테마란 말이에요. 정치. 그럼 얘는 어떤 거예요? 야근이에요. 사실은 얘는 지금 보면 PM 풍년 뭐예요? 밥솥 만드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 밥솥인데 왜 이래? 다 인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김동연 그분이 그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를 했고 뭐 친구고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뭐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나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업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은 서울대를 안 나왔지만은 이는 지금 PM 풍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월요일 날 또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밀면 딱 지켜보다가 이렇게 딱 붙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도지형을 낳는다든지 뭐 어떤 형태를 갖춘다 하더라도 지금 지금 PM 풍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동연 관련한 종목, 지금 보면 또 안철수 관련한 종목도 나와 있습니다. 안랩이나 뭐 써니전자, 까뮤, ENC 막 이런 종목들도 지금 그룹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전에 또 이낙연 그 뭡니까 전 국무총리입니까? 그분 관련한 종목들 뭐 남아토건이라든지 뭐 남선알미늄이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도 막 움직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야권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것이 야권 쪽에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여권 쪽의 종목이 지금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좀 색다른 그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대선 종목들이 움직인 걸 보면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여건이든 야건이든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움직인 종목이 대권 주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작년까지 그래요. 작년에는 그렇게 대권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왔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대선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했지만은 보통 보면은 좀 그런 그 흐름이었는데 작년부터였나? 작년부터는 그 전에는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될 만한 사람이 그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10년 전에는 주가가 많이 움직인 대권 주자가 당선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좀 대권 주자가 많이 움직인 종목이 좀 대권 주자가 그러니까 성리를 거머쥐는 그죠? 그 이번에는 지금 보면은 또 보면 여권 쪽에서 좀 움직이고 야권 쪽에서는 약간 조금 주춤하지만 얘도 지금 틈새 전략으로 오파스넷, 노을, 오리콤 이런 거하고 시소를 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남아토건이나 이런 종목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또 뭐 안철수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노을 같은 경우 지금 오파스넷은 많이 가서 오파스넷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뭐 6천에 말씀드려서 뭐 거의 뭐 더블 이상 갔잖아요. 근데 그 오파스넷은 지금 대주주가 조금 팔았어요. 그죠? 그냥 일단 대주주가 팔면은 주식시장에서의 그 투자자들이 인식이 어떠냐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노을이거든요. 지금 오리콘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가열 들어가니까 그죠? 뭐 3일 뭐 단기 가열 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주춤하니까 지금 PM 풍년이나 노을 같은 경우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는데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고 추세를 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그재그를 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할지 그래서 결국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럼 말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서. 만약에 지금 대권 주자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충격은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충격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주식시장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번 나왔던 호재, 한 번 나왔던 뭐 악재는 자꾸 2번 연속으로 이렇게 먹혀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나온다고 해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제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가하면은 뭡니까 자기 어떤 의지가 약간이라도 좀 비치게 되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누보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이오차 이거는 뭐냐면은 동물의 그 분뇨를 가지고 뭡니까 농업용 숯을 만드는 뭐 그런 어떤 건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 재료가 특징주로 나왔습니다. 나가지고 이 그 농업용 숯을 만든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다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죠 확실한 그런 어떤 모멘텀을 여기서 형성을 했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수급들이 상당히 거칠어요. 이 수급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보면은 이 차트를 보면은 대량 거래의
그죠? 바닥에서 이렇게 이 짱대 양봉이 이렇게 형성되는 요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래 딱 보시면은 이 애가 좀 어느 정도 괜찮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형태는 너무나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게 뭐예요? 모양을 싹 그렸다가 확 쏟아버리고,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절대 따라가서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엎어져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조용할 때, 요럴 때 해야지 막 따라가서 매매는 거의 아마 99.9%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종목은 뭐냐면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역시 5G인데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요 지금 200일선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거래량이 막 분출하거나 막 세력추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 밑에 공략을, 이 5일선 밑에서의 어떤 그런 공략, 전략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5G 관련한 종목을 한 3종목 가져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종목을 한번 잘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인데 이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 기법의 매매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그 정의로운 상한가, 그죠? 정의롭지 않은 상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얘는 지금 과거에는 보면은 이렇게 막 상한가를 막 쳐가지고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막 했지만 이제는 어떠냐면은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 이 중국 관련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으면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얘가 좀 정의롭지 않았어요.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내재 가치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베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한가를 치고 1, 2, 3 세 박자에서는 가져야 되는 그런 이게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해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양봉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상한가들은 여기서 양봉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패턴들을 보면서 추세를 타는가 여기서 이제 이미 여기서 다 벗어난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정의로운 상한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유 있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에서 이 많은 그 예술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그림이 뭐냐면은 그 밀레가 그린 만종입니다. 사실 이 모나리자도 뭐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가 1등이다, 뭐 만종이 뭐 1등이다 이렇게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림이 많이 팔린 이유가 뭐냐면 그 밀레가 그린 그림은 전부 다 뭡니까 뭐 씨 뿌리는 사람들, 그죠? 만종 전부 다 그 뭐 이삭 줍는 여인 이런 다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사실 이 밀레도 물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게, 그죠? 그렇지만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세계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 것 중에서 그 그림이 제일 많이 팔렸냐면은 이 밀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게 뭐예요? 농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촌 생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노력하는 그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힘든 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후회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죠? 또 어떻게 하고 해서 오늘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말고요. 오늘을 눈부시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날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